방송을 켰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놈들은 다 죽었죠. 봐야죠. 예. 죽을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참 5월달에 떠나라 그랬는데 오늘이 5월 27일이죠. 사무실에 창문을 열어놔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렸다 하죠.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맨날 저점을 찾습니까? 네. 뭐가 두려워서 저점을 찾아요? 사실 제가 시황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 방송은 이제 VIP 분들도 듣고 계시고 다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도 올릴 건데, VIP는 최근에 저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포터가 그 상황이고. 시끄러. 잠깐만요. 네, 하고 있고 종목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봐. 주가가 오르려면 사실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수급이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포라 그랬죠. 그리고 코스닥은 보통은 기관이 주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장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여기. 매도. 요거는 오히려 또 외국인들이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재미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죠. 이게 코스피 흐름인데, 코스피가 5월 동시 만기 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한 3%. 근데 최근에도 보면 계속 내려가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 잘 보세요. 코스피가 요때까지입니다. 2150포인트, 61선을 깼죠. 대략 2150포인트인데 여기 61선이, 이걸 언제 깼냐면 만기 때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 이상 보면 2150에서 깼잖아요. 그쵸?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045니까 2150에서 깼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그냥 보면 만기 지수가 2100이니까, 예. 다시 보겠습니다. 2100에서 지금이 얼마냐 하면 50이라 칩시다. 5포인트니까. 코스피는 2.38%밖에 안 빠졌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 2주 동안의 차이 계속 내렸는데, 가만 보면 코스피는 2.38밖에 안 빠졌습니다. 언제에서부터 61선을 깨버리니까 더 이상 안 빠져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2000을 깨네, 거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2000 깨면 뭐 깨라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0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이 우리 대학교 갈 때 카트라인입니까? 아니잖아.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물론 이제 파생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메시지는 코스피가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기니까 대략 2주 동안에 실제적으로는 2.8%밖에 안 빠졌어요. 2.38.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대략 한 요 기간 동안에 2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자식들이 2주 동안에 뭘 팔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5월 9일부터니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가지고 7천억입니다. 삼성전기가 1200억, 한전, 셀트리온 800억.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전,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제 죽은 차트죠. 예, 죽은 차트. 삼성전자는 살아있는 차트. 그쵸? 여기 저점을 안 깼으니까 지수보다 높이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지수보다 죽은 차트. 그렇죠? 이게 다 다시 기억을 하세요. 요 그림을 지금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코스피 그림을. 요렇게 지금 5월선 밑으로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쫙 비교해 드릴게. 요 좌측이 코스피고 우측이 이제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차트가 살아있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보유, 매수 의견.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럼 뭐죠? 매도 의견. 현대차는 지수보다 높이 있습니다. 보유, 매수 의견. 이렇게 의견을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지수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럼 매도 의견. 삼성바이오도 매도 의견. 지수보다 밑에 있으니까. 한국전력도 지수보다 밑에 있으니까 매도. 삼성 SDI는 지수보다 높게 있죠. 반등. LG생활건강도 지수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뭔 소리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가볍게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코스피는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2조를 팔든 말든 파는 놈만 팔아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그런데 지수는 이제 조금씩 하락세를 멈춰요. 거래량 감소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여기까지만 올라오잖아요. 한 2070포인트만 올라오면 쇼커브가 엄청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지는 뭐냐, 월봉 지금 61선 이탈 지점에서는 이때도 보면 월봉 61선 이탈하고 나서 한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두세 달 동안에. 물론 제가 뭐 무조건 올린다 나눌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네 계속 이렇게, 왜냐면 주가 이런 게 있잖아요. 쭉 빠져가지고 이런 구정이 있기 때문에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중국도 이제는 안 빠져요. 이 중국 오늘 그림입니다. 띠띠띠 소리 나와도 예, 들어주세요. 중국도 오늘 안 빠집니다. 이제 그죠?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안 빠져요. 그리고 환율은 이제 떨어집니다. 왜 우리 장이 빠져야 됩니까? 유가도 내렸습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죠. 환율도 내렸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만은 잘 보시면 제가 뭘 계속 강조했냐면은 다우가 5월 저점 안 깼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 S&P도 별거 아니지만 안 깼어요. 아직까지. 나스닥은 좀 깼어요. 반도체가 약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왜 그러냐면 이번 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 주에 제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30일 날 미국 GDP 나올 거예요. 확정치, 이게 수정치 나옵니다.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냐면 미국의 GDP는 세 번에 나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안 잊어먹으면 돼요. 세 번. 네, 속보치가 나오고 수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옵니다. 지난 속적 부채는 3.2% 나왔어요. 미친 거죠. 잘못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2분기도 안 좋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31일날 중국 제조업 지표 나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50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GDP도 안 좋고 중국 제조업도 안 좋단 말은 경기 둔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경기 둔화. 그러니까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재료죠. 아래 공포, 리세션. 그 시장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정확하게 6월 1일부터는 1일부터는 뭐죠? 발효가 됩니다. 이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600억 불 올렸죠. 그 다음에 미국도 지난번에 2,500억 불에 올렸죠. 요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악재밖에 없어요. 뭐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재료가 아니고 일단 아시겠습니다. 화웨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일단은 물러섰다는 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일단 90일 정도는 유예를 줬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먹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호재잖아요. 화웨이 규제한다는 거 90일 정도 유예를 줬습니다. 유예. 3달이죠. 3개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화웨이도 무역협상과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 화웨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상위 이슈잖아요. 단순하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해서 지적 개사권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인하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는 별개로 이건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무역협상과 같이 한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화웨이 문제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악재가 아니라 상당히 무역협상과 같이 한다는 거는 호재로 인식됩니다. 따로 두게 되면 개표곤인데 자 보세요. 엑셀 자료인데 외국인들이 보면 1월달에 4조를 샀고 2월달에 1,000억 샀고 4월에 2조 4천 샀고 5월에 한 1조 7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파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과거 데이터를 쭉 최근 한 7년치만 놓고 보면 원래 이렇게 많이 사는 데가 없습니다. 16년 빼고 나면 작년도는 무지하게 팔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아까도 말씀드릴 때 말았는데 원화가 내려가면 무조건 외국인들 주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게 되면 그동안 제일 경계했던 게 이 위안화잖아요. 위안화 7.7위안 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약간 이제는 양보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하락 리스크보다는 반등을 준비할 게 훨씬 높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그래요. 자주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ADR 지표인데 이게 지금 보면 60, 70% 밑에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ADR 지수가 70% 밑에 있다는 소리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최근 20일 동안. 근데 70, 보통 80 미만이 이제 과매도인데 지금은 충분히 과매도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여차하면 튀겠다는 소리예요. 거래량 바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수가.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코스피에 굳이 2000선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2000선이란 거는 뭐 그렇게 파생시장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일단 코스피는 환율이 안정될 때 첫 번째 포인트를 잡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이게 무슨 자리냐면 딱 오늘이 692, 61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월봉